정말 길게 만나는 케이스는 20, 30년까지도 만나시더라고요. 아내나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장기간 속고 살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마음이죠. 실제로 우리 의뢰인 중에서 이런 일을 겪은 의뢰인들은 저한테 우리 부부 정말 사이 좋았거든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믿기지가 않고 다 속은 것 같고 그냥 그 세월 자체 20, 30년의 그 세월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래 만나는 장기 불륜 커플이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되게 흥하잖아요. 이 불륜 사회에서. 그 이유가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만난다 이거잖아요. 왜 유부남 유부녀들이 굳이 만나려고 할까요? 왜 미혼을 안 만나고 그 안에서 만나려고 할까요?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안전하냐면 한쪽이 미혼이면은 보통 미혼 남녀를 꼬시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어필을 많이 해요. 내 부부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래서 막 이게 좀 통해야지 이제 둘이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통해서 만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기대합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불행하다는데 언제 이혼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집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놀고 싶었었던 거고 이 사람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 자랑하지도 못할 사람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비밀리에.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났을 때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단순히 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흥미만을 위해서 뭐 그렇게 만났을 때는 상대방과 그냥 만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삶의 어떤 즐거움, 뭐 그게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지만 뭐 그렇게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조건이 되려고 하면은 한쪽이 미혼인 경우보다는 쌍방 다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한쪽은 사별했고 한쪽은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혼을 이뤄가지고 뭐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뭐 여기에까지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끔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결혼 생활 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또 하나 더 존재한다. 요거에 만족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이혼을 강요하지 않고 기념일날 왜 나랑 놀아주지 않는지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이제 커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각자의 가정 건드리질 않습니다. 각자의 가정의 존속을 오히려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락의 공백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공백을 서로 이해를 해줘요. 그냥 바쁜가 보다. 지금 무슨 일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생각 그냥 안 하고 그냥 연락이 없네? 그러고 끝. 그냥 난 내 생활에 집중하다가 오늘 연락이 왔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 커플들이 오래가는 불륜 커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쪽 다 각자 가정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두 번째 오래가는 불륜 커플의 특징,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오래가냐면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직장 동료다. 우리가 연인 간에 헤어질 때 보통 다투고 그리고 나서 안 보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퉜는데 계속 봐. 그럼 어떨까요? 다투는데 계속 보면 화해가 가능하겠죠. 화해할 기회들이 좀 많겠죠. 다퉈서 말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업무상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화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될 여지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 또는 뭐 사업상 파트너,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좀 다른 뭐 고객과 투자자 사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다라고 해도 거래처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는 뭐 사업을 같이 하는데 좀 연계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튼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도 유익하니까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헤어질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헤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만나는 불륜 커플들의 특징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예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우 가까이 있거나 아주 멀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우 가까이 있어서 일상에 녹아든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있어서 저 사람이 불륜녀인지 전혀 몰랐다. 불륜남인지 전혀 몰랐다. 우리 집 바로 옆집 뒷집 사람이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만나는 약속을 잡기가 너무 쉽잖아요. 바로 옆에 사니까. 그래서 이들이 좀 오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좀 관계가 안 좋았다가도 또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불 붙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늘 불 붙어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헤어지지는 않는 좀 그런 관계들이 여기서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헤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헤어졌나 싶기만 또 어느 날 또 연락하면 다시 또 예전처럼 그런 관계인 양 그걸 전제로 또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상간소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의뢰인 부부는 외국에 있고 상간자는 한국에 있고 이런 경우들 꽤 많거든요. 도대체 이들은 언제 만나는가? 한국에 출장이 잦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굉장히 장기간 지속하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거나 아주 멀리 있어서 일상에서 혹은 업무상 이렇게 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좀 오래 갑니다. 제가 앞서서 오래가는 불륜 커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구속하지 않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매우 가까이 있거나 아주 멀리 있어서 일상에 녹아들거나 뭐 업무상 만나거나 뭐 이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계들의 특징이 발각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기념일 챙기지 않고 무슨 크리스마스 날 아니면 무슨 빨간 날 아니면 서로의 생일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류의 관계도 아니고 연휴는 각자의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고 우연히 들켜도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니까 아내 또는 남편의 의심을 피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람피는 사람들이 약간의 친밀성을 더한다 라고 하면은 이 부정행위를 완전히 비밀리에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연 관계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키지도 않고 변명도 쉽고 아내 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분란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 이 관계는 그냥 오래 가는 겁니다. 장기 불륜 커플들은 자녀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불륜을 알게 돼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굉장히 바른 생활에 아주 도덕적인 관념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들은 장기적으로 불륜을 해왔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걸 상상을 잘 못해요. 근데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을 보니 뭔가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한데?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 이사랑 너무 친밀해. 그래서 조금 나는 불편했어.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봤을 때 저 여자가 은근히 우리 아빠한테 반말을 안 해.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법인카드 내역이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찍히고 아빠랑 이제 같이 있는 게 분명한데 따로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별일을 안 하는데 급여를 따박따박 챙겨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거는 분명 뭐가 있다. 내가 반드시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증거를 잡아가지고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장기 불륜 케이스들은 자녀들이 정말 증거 수집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장기 불륜 케이스에서 뭐 증거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냥 일반 부정행위 케이스랑 또 비슷합니다. 뭐 우연히 휴대폰 보다가 뭐 이런 거 봤다. 아니면 블랙박스 보다가 이런 거 봤다. 특히 장기적으로 불륜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속였잖아요. 배우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안 들킬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증거를 흘리고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들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조심성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들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기 불륜 사건에서 위자료가 지금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아주 높게 막 인정이 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불륜 사건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재판부도 있고 거의 일반 사건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뭐 한 달 만나고 두 달 만나고 했었던 불륜 사건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또 위자료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변호사로서 그냥 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건 10년을 만났으면 소송을 10번, 20번 할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그때마다 위조를 받으셨을 건데 그걸 이제서 알아서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뭐 좀 아쉬울 때는 있고. 왜냐면 그렇게를 해야지 뭐 최소한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장기불륜을 발견하고 나서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 이혼 선택하지 않는 거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택은 피해자가 하면 되는 거고 피해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피해자의 몫에 달려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를 자꾸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었고 자녀들을 너무 잘 키워서 잘 성장이 되어 있고 한데 내가 이제 와서 그런 이혼녀 되고 싶지 않고 손자 손녀한테 뭐 이혼한 할머니 되고 싶지 않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건데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혼하기 싫다? 그럼 이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혼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장기간의 불륜에 대해서 타당한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 얼마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는 변호사 미리 좀 상담을 하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야지 섣불리 증거가 모이지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더 숨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행동에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불륜을 발견하신 피해자들은 그 불륜의 시간, 10년, 20년 이런 세월이 내 혼인 기간과 겹치는 그 기간만큼의 그 세월이 그냥 송두리째 뺏긴, 허무해진, 없어진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인생이 허상 안에 살았구나.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였구나.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상대가 이용만 해먹고 내 인생에서 이런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럼 난 뭘 위해서 노력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상대방 둘이서 불륜을 했다라는 걸로 내 인생을 평가받을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단지 저들이 불륜을 했다는 거 하나 그것만 뚝 떼어가지고 생각을 해서 좀 그 고통을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